저번 시간에 결산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산계전 시스템이 동작을 해서 여기 보이는 이제 결산계전기가 동작을 했습니다. 동작을 하면 얘는 이제 어떻게 복구를 시키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전화로. 근데 얘는 결산계전기가 작동을 했다는 얘기는 3상 라인 중에 한 상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태양광에서는 이제 단상 인버터를 여러 개 쓰니 병렬로 썼을 때의 문제니까. 역상은 사실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결상. 그러니까 3상 라인 중에 한 상이 끊어졌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시스템을 보호를 하든가, 아니면 보호하든가, 아니면은 체크를 하기 위해서 검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감시하는 거죠. 시스템을 감시하는 거예요. 이 결산계전 시스템도 사실은 시스템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3상 라인 중에 L1, L2, L3 이 세 개의 3상이 차단기를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 이제 N상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차단기에는 이렇게 N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얘는 차단기예요. 이쪽은 이제 부하가 될 거예요. 이쪽은 전원이 되겠죠. 전원. 한전이 될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결산계전기를 요거 지울게. 결산계전기 이걸 썼을 경우에 얘가 한전의 3상 전원을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하다가 L1, L2, L3 중에 한 상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끊어졌어요. 끊어지거나 아니면 과도한 전압, 허용치, 그러니까 허용치 이상의 과도한 과전압이나 아니면은 허용치 이하의 저전압이 이제 올 때 이 결산계전기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결산계전기가 동작을 한다는 얘기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얘는 기본 디폴트 값이 어떻게 되냐면 자동 복구가 안 돼요. 자동 복구가 안 됩니다. 그러면 보통 통상 결산계전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얘가 정상일 경우에는 녹색 LED가 점등된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정상일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적색 LED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자동 복구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동 복구가 안 되면 수동 복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동 복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산계전기에는 수동 복구가 가능한 수동 복구를 지원하는 리셋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계전기가 적색을 표시해서 상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다고 표시를 하고 전원을 차단한 경우에 얘를 복구시키는 건 문제를 다 해결을 하고요.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도 똑같이 결산계전 시스템이 동작을 해서 LED가 적색으로 표시되고 있고 실제로 상의 전원은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리셋 버튼을 누르면 결산계전기가 아무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녹색 불이 점등이 되면서 정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부분을 전화로 문의하신 분, 이게 저는 이게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라서
굳이 이 부분까지 언급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었고요. 그래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다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결산개전 시스템이 동작을 하면 원인을 다 해결한 다음에 수동으로 리셋을, 결산개전기를 리셋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산개전기가 동작을 하면 누군가가 전문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비전문가는 개입을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결산개전 시스템이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전원이 차단됐을 경우에는 첫 번째, 일단 한전의 전원을 의심을 해봐야 돼요. 한전의 전원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전에서 전원 자체가 비정상인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계량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계량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뭐 킬로와트 사용량을 표시하는 LCD가 이렇게 놓여져 있죠. 여기 숫자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들은 통상 12에서 24개의 데이터를 표시를 해요. 저도 이거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 계량기 종류마다 표시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순번도 좀 다르고.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한전에 전원이 이상이 있어. 그러니까 L1, L2, L3 중에 한 상에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요 LCD 하단에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L2 라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거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쓸게요. 다시 L2라고 해서 요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좀 크게 그리면 L2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동그란 원 안에 L1인지 L2인지 L3인지라고 글자가 표시되면서 얘가 깜빡입니다. 깜빡인다. 그러면 한전 전원에 문제가 있다는 걸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삼상 전원, 단상 같은 경우는 전원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계량기도 아마 먹통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개통에 대한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상이 있어도 복구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단상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한전 전원의 문제가 뭐냐면 허용된 범위 안에 전압과 주파수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220V를 쓰니까 220V 플러스 마이너스 10%거든요. 그럼 194에서 197인가요? 하여튼 뭐 그 정도 선에서 242V 내에 있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예요. 우리는 60Hz를 쓰지만 기본 디폴트 값이 59.9Hz입니다. 주파수는 굉장히 예민해서 뒤에 59.9Hz라고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59.9Hz입니다. Hz인데 이 앞자리가 이동을 하게 되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요. 통상 소수점 이하짜리가 변경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얘도 허용치가 굉장히 작습니다. 허용치가 굉장히 작다는 얘기는 매우 심각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전 전원은 주파수가 흔들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주파수가 흔들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규모 블랙아웃이 됩니다. 블랙아웃이란 얘기는 소규모 지역이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블랙아웃이라고 표현할 때는 대규모지요. 광대예요. 나라 전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국토의 뭐 3분의 1, 4분의 1이 완전히 전원이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전압이나 어떤 전류에 의해서 블랙아웃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 주파수에 의해서 블랙아웃이 됩니다. 얘는 좀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따로 시간이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한전 개통 라인은 금방 얘기했듯이 우리 국내는 개통, 그러니까 한전의 전원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 개통의 전원 라인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러니까 라인이 끊어진 것과 같은 단전 상태, 단선 상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이상이 있으면 요 계량기 LCD의 하단 쪽에 동그란 원 안에 L1인지 L2인지 하고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표시가 나타나면서 얘가 깜빡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상태가 되면 결산 계정기는 동작을 해서 삼상 전원 라인을 전부 다 컷오프 시키죠. 삼상 라인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원도 쓸 수가 없는 상태이고, 이런 상태이면 이 결산 계정기가 그렇게 표시를 하면서 전기가 나가면 인버터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개통 전원 없음 이 표시가 되면서 인버터가, 태양광 인버터가 멈출 거예요. 태양광 인버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전원을 사용해서 켜지냐면 태양 전지판에 있는 전원을 사용해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해가 떠서 태양 전지로부터 전원이 막 만들어져 가지고 전력이 만들어져서 인버터에 유입이 되면 그 전원을 가지고 인버터가 동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가끔 이제 저녁 시간에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데 인버터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버터가 먹통이 됐습니다. 라고 전화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주 정상이라고 얘기하죠. 혹시 의심이 가시면 내일 날이 밝아서 해가 떴을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왜? 태양광 인버터는 동작 전원을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원을 가지고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태양 전지에서 내려오는 전력을 가지고 동작을 하기 때문에 태양 전력이 동작을 하지 않는, 태양 전지판이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밤 시간이 되면 인버터가 완전히 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통전원에 이상이 없다라고, 개통전원이 없음 내지는 이런 표시를 하면서 인버터가 멈춰요. 왜냐하면 결산계정기가 동작을 하면 한전 전원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결산계정기는 일단은 전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어떤 시스템을 보호하냐면 실제로 한전 쪽의 전원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한전으로부터 전원을 받아서 사용하는 부하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3상 4선을 사용하는 기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 그러니까 모터 내지는 어떤 전기를 받아갖고 사용하는 장비들 중에 좀 대규모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계들은 3상 라인을 정상적으로 받았을 때만 기계가 동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계에 문제가 생기죠. 기계가 망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하나 그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L1, L2, L3 보통 이제 RST라고 예전에는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제 규정이 바뀌었죠. 규정이 바뀌어서 RST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서가 L1, 라인 1, 라인 2, 라인 3 그래서 L1, L2, L3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전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을 검출하고 그리고 부하 쪽의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기계를 내지는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결산계정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에서는 삼상을 사용하는 인버터에는 이 기능이 100% 다 인버터 내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단상 인버터를 사용해서 라인에 인버터를 하나씩 내지는 2개를 연결했을 경우에
어떻게 시스템을 보호할 거냐의 문제. 이럴 때에는 결산 개정기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시스템이 좀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태양광 쪽에서는 삼성 인버터를 샀을 경우에는 삼성 인버터를 구매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 태양광을 구축하는 업체나 그 업체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은 사실은 역상이나 결상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인버터에서 다 검출을 하니까요. 인버터 내에 역상이나 결상을 체크해서 인버터가 동작을 할지 아니면 인버터에서 오류 메시지를 내면서 인버터가 멈출지 인버터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역상이나 결상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라인의 단상 인버터를 복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인위적으로 인버터가 역상이나 결상에 대한 검출 시스템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단상 인버터는. 단상 인버터는 그렇습니다. 단상 인버터는 굳이 상을 구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삼성 인버터의 단상 인버터를 복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 결상 검출 시스템을 100% 채용을 해야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전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 겁니다. 거의 대부분 태양광 업체가 이 부분을 무시를 하죠. 무시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역량을 이제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사실은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대단히 복잡해 보이고 그리고 사실은 낯설은 부분이지만 그냥 돈 한 6만 원 정도 들이면은 분명히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오늘은 이제 이 얘기와 더불어서 이런 이제 제어기기, 얘가 이제 만약에 상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마그네트나 내지는 션트 차단기를 이제 트립을 시키면서 동작을 시키는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접점이라고 하는 동작점이죠. 동작점. 일종의 이제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땐 트리거라고 그래요. 트리거. 방아쇠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 그냥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할게요. 접점은 두 가지입니다. A 접점 그리고 B 접점이 있어요. 접점이죠. 자, A 접점은 뭐냐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트리거가 동작을 했을 때 신호가 온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산 개정기가 동작을 해서 이후에 어떤 전원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전원을 제어하는 그 하부의 시스템, 예를 들어서 마그네트나 아니면 션트 차단기를 동작을 시키기 위한 트리거 역할을 했을 때 이 결산 개정기가 지원하는 접점이 A 접점은 신호가 온 신호가 되는 거고요. B 접점은 반대로 오프가 되는 겁니다. 오프 신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온 신호는 라인을 이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스위치가 보통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데, 자, 스위치 온이란 얘기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스위치 오프는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가 끊어진 상태가 되는 거고, 여기는 연결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자 A 접점 제어 내지는 A 접점 동작 이렇게 표시하고요. B는 B 접점 제어 내지는 B 접점 동작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대단히 기초적인 거예요. 이 부분은. 대단히 기초적인 부분인데 제가 매번 영상에서 태양광 업계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아주 비판적으로 성토하는 입장인데 태양광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 갖추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술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개념의 문제거든요. 개념. 그러면 최소한 A 접점, B 접점, 그 다음에 삼상 라인에다가 단상 인버터를 복수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결상 시스템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알고 있어야 되느냐면 태양광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최소한 이게 개념적으로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얘기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태양광 업체를 꾸리고 있는 사장이 뭐 벤치 들고 도라이바 들고 전동드릴 들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까. 그리고 태양광 업계에서 영업하는 사람도 영업자가 뭐 연장 들고 뭐 다니면서 영업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영업자들도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제어 장치를 구축을 해서 시스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제가 이거 말고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영상에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태양광 이외에 다른 관심이 이제 나는 이제 그 정원석이가 하는 별로 이렇게 영양가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리고 좀 건방져 보이는 저 채널에서 그래도 그냥 가끔씩 유용한 어떤 팁이나 정보를 제공을 하니까 보고 있는데, 정원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태도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대표적인 게 가끔 이제 어떤 시사성 멘트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성 멘트를 하는 경우에, 그리고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할 경우에 제 쓸데없이 주제는 없다. 그러니까 댓글에 가끔 이제 그런 얘기가 달리죠.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설이 너무 길다. 뭐 이런 댓글이 달리는데, 제 채널을 이제 쭉 보셨던 분들은 제가 최근에 지금 많이 이제 건강이 좋아졌는데, 제 채널에 계속 보셨던 분들은 제가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치고 지금은 이제 몸이 많이 회복이 되어서 저 열심히 현장에서 일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투병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그 치료 과정을 이제 밟으면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힘든 상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회복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이제 과거에 왕성했던 활동의 수준까지 갈 거냐라고 하는 게 매우 이제 불안한 상태를 이제 만들어내죠. 근데 이제 그보다도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제가 특별하게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승질도 개떡 같고 뭐 그렇거든요. 또 나쁜 짓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60이 넘었는데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반추해보면 잘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 뉴스나 뭐 이런 부분에서 제가 과거에 잘못된 선택 내지는 잘못된 행동을 했던 유사한 내용들이 이제 뉴스를 타면 좀 뭐랄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내지는 이제 그런 심정이 돼서 뜨끔뜨끔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대로는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착하게 살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간을 기본적으로 선한 이제 주체라고 봐요. 선한 대상으로 인간을 봅니다.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봐요. 이걸 좀 확장을 하면 모든 생명은 다 선하다. 모든 생명은 선하다. 왜 그러냐면 좀 이런 얘기가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생명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환경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거잖아요. 진화라는 표현도 환경 그리고 어떤 환경도 변하니까 변화된 환경에서 좀 더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 적응의 측면에서 진화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사실은 진화는 사실은 그렇게 의도된 게 아니고 의도되지 않은 일종의 변종 내지는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객체의 변이라고 하는 과정이 우연치 않게 환경하고 잘 맞아서 이후에 이제 그런 종족이나 아니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 더 왕성하게 살아남아서 지배의 종이 되는 그런 것들을 진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진화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런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 개체들은 환경의 종속 개체예요. 종속 개체. 우리가 환경을 주도하고 환경을 우리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종속이니까 이건 뭐 반대 말이 뭐죠? 종속의 반대.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도적 입장이 아닌 거죠. 주도적 개체가 아닌 거. 환경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종속 변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기후위기도 만약에 우리가 환경의 종속 변수가 아니었으면 기후를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종속 개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서 항상 모든 생명들은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환경에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이 기본적인 태도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순응한다는 얘기는 주변에 맞춘다는 얘기잖아요. 주변에 맞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착할 수밖에 없어요.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모든 생명은 선한 성격이 기본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의 시스템 내지는 사회적인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수없이 많은 유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어떤 본능적인 부분들을 자꾸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을 잘 붙들 수 있을까? 내가 사회의 각종 유혹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외부적인 압력 내지는 그런 걸로 인해서 흔들리는 나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해왔었냐면 뭔가 착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 내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나 스스로를 내가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건 사실은 별개의 문제죠. 어쩌면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착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아프기 전에는 어떤 걸 했냐면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제 채널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은 아세요. 그리고 이미 이 착한 선행에 직접 동참을 해서 뭔가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뭐냐면,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 내지는 이제 그 고아들, 그리고 아주 하위, 중하위 계층의 어떤 결손 가정들의 청소년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현실적인 지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18세가 넘어서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인생을 스타트할 때 든든한 디딤돌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정부하고 나하고 1대1 내지는 1대2의 비율로 지원을 합니다. 이 제도의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만 원을 지원을 하면 정부는 똑같이 5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원 금액이 2배 이상이 돼요.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에게는 예상치 못한 금액으로 뭔가 나를 위한 지원금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매력이 뭐냐면, 이건 대상을 내가 지정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유니세프, 유엔 난민기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제 어떤 그 나눔이나 아니면 부조가, 문제가 뭐냐면, 내가 후원하는 것들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상에게 잘 전달이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엔 산하의 기구들이나 아니면 전 세계에서 그렇게 약자를 돌보는 거대한 단체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내는 후원금의 거의 한 70% 정도를 그 기관들의 운영을 위한 경비나 최소한 그 지원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건비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한 3 정도 되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10만 원을 후원을 하면 3만 원 정도가 실제 혜택을 원하는 대상에게 돌아가는 거고, 3% 정도만 돌아가도 사실은 되게 많이 돌아가는 겁니다. 통상 뭐 2%, 어떤 경우는 1%밖에 지원금이 도달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어떤 무용론 내지는 회의적 시각들이 동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디딤셋탑 지원 제도는 대상을 내가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동을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아동의 이름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지원을 하면 정부가 똑같은 금액으로 내지는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이 아이를 위한 지원 통장에 돈을 쌓아둡니다. 제가 이 4명의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투병 생활 중에 이제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케어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면서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이 금액이 나가죠. 자동이체를 해놨던 건데, 그래서 자동으로 이 부분이 끊겼는데 조만간 다시 이제 재개를 할 생각이에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산다. 나를 항상 선한 존재로 만들어야지만이 세상이 잘 굴러가요. 그리고 제가 신조로 삼는 말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참
정말로 대단한, 괜찮은 말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려거든 이미 내가 100배 정도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사실은 제 인생의 어떤 좌우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사업 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가능하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을 만나고 싶죠. 그래야 사업도 잘 될 거고 거래 관계도 원활할 거 아닙니까? 거래 관계라는 게 결국은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돈도 잘 나올 것이고요. 일도 그래서 모든 일은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어딘가에 분명히 미흡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름대로 이후에도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업 과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연애 과정 내지는 친구를 만나고 이런 과정에서도 좋은 사람들하고 인연을 맺고 싶고 좋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나는 그들이 봤을 때 내가 좋은 사람들하고 인연을 맺고 좋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좋은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도 나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상대도 똑같이 좋은 사람하고 그렇게 관계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랬을 때 어떤 면에서 서로가 서로를 초이스하는 거잖아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도드라진 부분이 있어야 돼요. 선택할 만한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매력은 잘 발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저 사람이 얼마나 착할지,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일지 잘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100배 정도, 상대보다 100배 정도 내가 더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선함이나 나의 착함이 상대방에게 쉽게 인지가 쉽게 나타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관계를 시작을 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를 계속 돈독하게 발전시키는데 이 착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상대보다 내가 더 훨씬 더 좋은 사람이어야만이 서로 간의 관계가 유지가 잘 될 거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노력이라는 게 내가 나 자신이 일단은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나 자신을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은 편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모두가 착한데 행위는 사실은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행위가 거의 대부분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주고 그리고 유지하게 하는 아주 좋은 기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들을 돕는 건 사회적인 개인으로 봤을 때도 착한 선행이지만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전체 사회를 봤을 때에도 대단히 사회를 유지하고 구성하고 그 이후에 또 훨씬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게 하는 좋은 작용이 될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 내가 최소한 4명 내지 3명 내 어려운 아이들의 가능성이란 건 사실은 무한한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처럼 나이가 60이 먹은 사람은 사실은 인생을 다 살았어. 볼장 다 본 거지. 그쵸? 여러분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대나이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우리 인생은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야. 그죠? 뭐, 로또나 이런 이제 아주 어마어마한 행운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안 그러거든요.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걔네들한테, 그 아이들한테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힘을 내서 너희 스스로를 믿고 세상과 당당하게 맞설 경우에 너희 인생은 얼마든지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정말로 너희가 인생을 잘 꾸려갈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그걸 또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4명의 아동을 이렇게 디딤 씨앗 통장인가요? 지원 제도를 통해서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투병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이게 끊어졌는데 8월 달 이내로 다시 재개를 할 생각이에요. 이 디딤 씨앗 지원 제도는 군청에 전화하시면 복지과를 연결을 해주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기관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현실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대1로 매칭을 시켜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끔은 나 스스로를 위해서 착한 일을 찾아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나 자신이 스스로도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 인정이 신념이나 아니면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면 주변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거고요. 좋은 이제 선한 영향력을 미칠 거고요.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가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겠죠.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 4명의 아동을 후원하는 거 한 달에 돈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 아이들한테 후원하는 금액 없어도 저 생활하는데 전혀 어떤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표시도 나지 않는 금액을 아이들한테 후원하면서 나 스스로 내가 느낀 나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내가 가끔씩 착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유혹에 흔들릴 때 최소한 내가 이 정도는 하는 사람인데 나 스스로를 내가 부정하게 되는 그런 것들,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결산개전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이제 오늘로써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의 눈높이하고 사실 여러분들의 눈높이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차이에서 어떤 주제를 선별을 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교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늘 화두이고,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특별하게 뭐 수익이 나거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진 않아요. 정말로 필요한 정보를 전달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특히 이제 태양광이라고 하는 분야가 좀 더 잘 확산이 되고, 긍정적으로 사회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지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라고 하는 거대한 도전을 잘 극복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저 역시 제 인생도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날이 엄청 덥습니다. 이제 더위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주 그 서늘하고 상쾌한 바람이 부는 가을에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항상 요 상단에 있는 전화를 통해서 연결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저는 이제 라이프 패턴이 하루하루의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8시 정도면 저 잡니다. 8시 정도면 자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현장의 일들을 하니까 좀 피곤하기도 하고 사실은 일단 작업복을 입고 나가니까 복귀를 하면 씻고 싶거든요. 또 씻고 저녁을 먹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영부영 뭐 의미 없는 일을 하다 보면 뭐 10시, 11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간들이 좀 아까워서 그냥 초저녁에 일찍 잡니다. 자고 보통 1시, 2시 정도 깨요. 1시 정도, 2시 정도 깨서 개인적인 일을 좀 하고요. 오늘도 지금 이제 제가 영상을 4시, 새벽 4시에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새벽에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업무 정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도 전화를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녁 8시가 넘어가면 전화를 좀 삼가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더운 날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영상 봐주신 거 정말로 감사드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진짜로 감사를 드릴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